네, 김자리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 연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와 원자재 관련된 주요 뉴스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은행주가 고금리와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미국 은행을 앞질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스톡스 유럽 은행 지수가 190선을 넘겼는데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190을 넘긴 수치고요. 1년 동안 34%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가 1년간 4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ECB의 긴축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22년 7월부터 10차례 연속 긴축 페달을 밟으면서 4.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행이 평균 ROE가 13%를 달성했고 미국 경쟁사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은행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유럽은행이 740억 유로를 배당하고 470억 유로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총 1,200유로에 달하는 주주 환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단 ECB와 BOE가 올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유럽은행의 순이자 수익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네덜란드 정부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라며 이전 의사를 밝힌 건데요. 에인토번 급성장에 비교해서 인프라 투자는 미미하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의회가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을 했는데 이 ASML의 경우에는 직원 2만 명 중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베토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3조 7천억 원 가량의 긴급 동원을 하고요. 본사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 혜택 안을 제출하기로 예고를 했습니다. ASML은 이런 정부의 계획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18년 석유 기업의 쉘과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한 바 있기 때문에 이 ASML의 방향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국제 유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9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3곳이 큰 피해를 입고 시설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앞서 22일에는 최규모 수력발전소 댐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원유시설에 공습을 가하면서 원유 국제 유가가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우려감을 크게 표했습니다. 정유시설 공습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금 WTI 가격을 보시면 전일장에서도 1.82% 오른 결국 83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무기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의 에너지시설 반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에 대한 러시아 공격의 저지 방법은 비슷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양측 간의 에너지 시설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요 뉴스 3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관련된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관련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열풍 속에 올 1, 4분기 전 세계 증시가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3월 20일 MSCI 전 세계 주가지수 7.1% 상승했으며 이것은 1분기 이기가 수익률은 2020년 상승 무건적 증시로 미국의 S&P 500은 지난 10.1%급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지수 역시 3만 토픽스 지수는 올 들어 일본 경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은행주가 고금리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 은행지수는 연휴 전 190을 넘겼는데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셈입니다. 1년간 34%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의 경우에는 1년간 46%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마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짚어주세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열풍 속에 올 1, 4분기 전 세계 증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3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MSCI 전 세계 주가 지수는 올 들어 7.7% 상승했고, 이것은 1, 4분기 수익률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기간 동안 주식 수익률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으며 채권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전 세계 증시 상승의 동력은 뉴욕 증시로 S&P 500 지수는 지난 1, 4분기 중 10.16% 상승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지수 역시 3월 한 달 S&P 500 지수의 상승세를 웃돌았으며, 도쿄 증시는 올 들어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반도체 관련 상승에 힘입어 16.2% 폭등하면서 89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다가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증시 상승세에 대한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관론자들은 AI 붐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상승세가 지난 2000년 붕괴를 겪었던 닷컴 거품과 닮았다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거품이 꺼지면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전 증시 강세장은 오래 지속됐다며 1950년에 시작됐던 강세장은 16년, 1980년에 시작된 강세장은 20년을 이어갔다며, 하지만 현 강세장은 2013년에 시작됐다며, 이전 흐름으로 보면 적어도 2029년 또는 2033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이곳에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슈퍼컴퓨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로만 보면 현재 가장 큰 데이터의 약 100배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IT 전문업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타게이트라고 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슈퍼컴퓨터로 오픈 AI의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서버칩 수백만 개가 들어간다고 덧붙였으며, 데이터 센터 운영기업 디지털 리얼티는 이번 프로젝트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진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작업의 일부로 현재 5단계 중 3단계 중반 수준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우리는 항상 AI의 역량적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차세대 인프라 혁신을 개선하고 있지만 스타게이트 슈퍼 컴퓨터 구축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픈 AI 측 역시 논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3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상승한 48.1이며, 이어 상무부의 2월 건설 지출, S&P 글로벌의 3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PVH 코프를 시작으로 디시전 포인트 시스템스, 시그마 리티움 코프, 그리고 바이오시스템 테크놀로지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관련 이슈들과 일정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의 마지막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 오른 2,74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했는데요. 변동폭은 미미했습니다. PC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정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4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0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 빨간불을 잠깐 켜다가 이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조금씩 낙폭을 깊혀나가며 0.5% 하락했고요. 91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지수는 0.3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모두 방향성이 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를 살펴보시면 외국인 홀로 7,823억 원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800억 원, 2,8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나흘째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각각 430억 원, 337억 원, 30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 막판까지는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됐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관 쪽에서는 보험과 연기금 쪽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5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번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흐름 없이 잔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가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82,400원, SK하이닉스는 18만 3천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8만 전자, 18만 닉스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이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각각 1%,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번 주 금요일 4월 5일에 실적 발표가 전망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50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그 외에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4월 말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3월 마지막 주 들어서 큰 폭의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잡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10만 5천 원, SK하이닉스는 23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외에도 반도체주 중에서는 3D 낸드나 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이 좋았습니다. 낸드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낸드 가격이 2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를 기점으로 오름세로 전환이 됐는데 1분기보다 2분기가 13%에서 18% 정도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보수적인 생산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액이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수요 회복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익 IPS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13% 넘게 오르면서 4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에도 KC텍은 6.96%, PSK, 원익 QNC, 유진테크는 각각 3%에서 5% 정도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 추가된 반도체 관련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 디램의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월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했고요. 2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1분기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현대차가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자족보행 로봇 스팟 관련된 리서치 키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종목으로는 KNR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2%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26,000원에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G의 경우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등 로봇 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스를 방문해서 국내 로봇 기업과의 협업 의지도 다졌습니다. 거기에 엔젤 로보틱스는 상승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3월 26일에 상장이 됐는데 4거래일 만에 공모가 2만 원 대비 240% 넘게 올랐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11.89% 오르며 68,7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에도 유일로보틱스가 11%, DIC와 T로보틱스가 각각 5%, 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4천만 원대라고 하고요.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 3년 만에 이렇게 첫 세단 전기차 수치가 나왔습니다. 27분 만에 무려 5만 대가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격까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각각 22%, 7%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 우리산업의 경우에는 EV 전용 히터를 공급하는 업체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외에도 상신브레이크, 아남전자가 각각 3%, 0.5% 정도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상신브레이크의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우리산업홀딩스와 더불어서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시세에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